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을 보냈는데요. 곳곳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죠. 그런데요, 요즘엔 신규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집단 면역이 과연 온 걸까요?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식탁 물가에 불을 붙인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사례가 나온 거죠. 파묘입니다. 파묘는요, 라면 그리고 스낵류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공급망 붕괴에 파묘 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조치, 수출 중단입니다. 지금요.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계 재고 물량을 보니까요. 최대 6개월치, 그리고 짧게는 석 달 정도밖에 없다.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를 했죠. 그리고 각각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 아랫부분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 그리고 야당 내 일부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제동거래된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에 의견을 들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렇게까지 뭔가 움직임이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입니다. 뭔가 단계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재상향을 검토하겠다. 뭔가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세요. 혹시 코로나 관련돼 있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 보냈는데 북적이는 한강공원.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전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바로 대표적입니다. 한강공원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한 3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 다만 마스크를 쓰신 분들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요것만 다를 뿐이지 곳곳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봄 날씨를 즐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요, 평소하고 다르게 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슈별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합의 급제동. 어떤 내용인지 쉽게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여야가 합의했지만 주말을 통해서 주말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반발, 그리고 당대표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당원 반발에 권성동 원내대표 하루 2번 사과했다. 자, 미안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야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4월 내에 법안을 한다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사실상 추인을 받은 상태죠. 그런데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합의 파기된 여야 극과 극 대치, 이거는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야 합의 이틀 만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등을 보면요, 졸속 야합이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인 수사 불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 측면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이 중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좀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 반대 목소리의 한 축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기사 좀 더 이어가 보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여러 갈래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야합 비판에 이준석 당대표는 재검토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면서도 아니, 투쟁만으로는 이건 얻을 게 없다. 계속 뭔가 강대강 가봐야 잃는 것만 더 많고 그나마 이 정도 합의가 타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럼.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른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 제1야당의 투톱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준석, 새로운 협상 과정 적극 응원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을 하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여전히 응원한다. 이렇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협상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나 권성동, 선거 공직자 수사 못 지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의석수 부족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어쩔 수 없다. 강대강만이 그게 다 옳은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낸 겁니다. 묘하죠, 상황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오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브리핑 내용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공직자 선거범죄 제외의 문제의식, 그리고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 합의를 번복하라는 뜻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앞으로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선인 대변인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예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주변에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뭔가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자, 지금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수사권에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폐지한다. 그리고 4월 내 법안 처리한다까지 합의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쪽에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빨리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주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예상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조금 버텨야 될 사항이고 아. 조금 더 국민의힘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생각보다 빨리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물론 의총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는데 물론 당내 상황은 그러합니다. 원내대표가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해준 사항은 지금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예. 지금 야당과 계속해서 갈등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원내대표로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일단은 원내 전략으로서 이것은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국회 상황이 흘러갈 수도 물꼬를 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예. 이거 합의 안 해줘 봐야 어차피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까지 탈당한 상태에서 예. 결국 앞으로 간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고 해봐야 아. 제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합의해주고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에서 주말이 지나가는데 여론은 들끓었죠. 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물러서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답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말도 너무 늦었다. 아.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일요일 날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물결이 다 흘러가 버린 상황인데 지금 와서 되돌린다 한들 민주당이 이 협상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은 그냥 이준석 대표 차원 그리고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의 의견을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의견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온다 한들 지금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효용성도 떨어진다. 지금 검찰과 지금 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사실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검찰이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지향적 수사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국민의힘 생각대로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정부 출범 과정에서 많은데 지금 너무 전술적으로 예. 너무 조금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일단 원내대표가 여당과 예. 협상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 입법을 하면 된다. 예. 근데 지금 이것을 되돌리기에 늦었는데 지금 되돌리려는데 너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문제를 삼아서 이건 파기해야 된다. 결정하게 되면 협상안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했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건 민주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의지를 드러내봤고 그리고 민주당은 실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입법을 강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 단결을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 없는 시도를 자꾸 하는 것이다. 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 청문회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예. 정부 출범을 빨리 별로 상처 없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큰 목표부터 달성하고 나서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수사권 문제는 예. 또다시 보완 입법을 하면 된다. 예. 여당이 되고 그리고 또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근데 지금 저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힘에 부치는 일이다. 힘에 부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전술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이렇게 네. 꼽히시는 분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알고 굉장히 가깝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 뭐 그런 평가를 받는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해졌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정면으로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보도에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이준석 당대표가 거의 같은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원내 수석 부대표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내지는 뭐 지금 인수위 쪽과 예. 긴밀한 협조가 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윤 당선인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뜻을 전달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20일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시간이 꽤 흘러서 어제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 사이 맞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협상을 타결하고 그 의총에서 승인을 받은 직후에는 이준석 대표도 언론에 나가서 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일한 취지로 그렇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 인수위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 이 안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꼼꼼하게 분석하는 예. 역할은 한동훈 후보자가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아. 또 그 한동훈 후보자의 분석이 윤석열 당선인과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이런 내용이 문제의식이 예.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 그게 시간이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오전 이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SNS 글을 보더라도 여러 법률가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물론 실제 전문가들과도 논의했겠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동훈 후보자가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이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이미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게 이준석 대표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뜻을 존중해서 재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최고위에 붙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합의 그리고 그거를 추인한 의원총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모여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절차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 당의 의사결정 절차가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의원총회보다 최고위원회가 더 위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뒤집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기존의 전례들을 보면 의원총회, 특히 원내대표의 협상 권한을 존중해서 원내대표가 한 것을 최고위에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예. 저희 당의 당대표가 지금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내에서 논의를 할 때도 당대표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특히 인수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인수위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협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인준한 것을 부득이하게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뭐 된 거라며. 근데 갑자기 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 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안에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범죄 수사 검수완박 법안 이게 시행이 되면 구멍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여야의 합의로 검찰 직접 수사에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6월 지방선거 사건은 9월부터 경찰로 간다. 이게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그동안 이런 선거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게 검찰인데 이게 수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었나요? 법안 논의할 때?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22일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갔을 때 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윤경호 의원님, 저 발언이 꽤 논란이 됐어요. 특히 뭐 국민이 했는데 국회에서 원하지 않는 수사는
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생각해봐야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여야 합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빠졌습니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관련 이 수사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뭔가 주말 동안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오늘 입장을 낸다고 하거든요. 이 검찰총장의 이 생각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검찰총장이 권력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예. 그렇다고 또 국회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뭐 한동훈 방금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예. 합의를 저렇게 뒤늦게 제동을 거는 거의 핵심이 뭐냐. 아.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형식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한 걸 예. 뒤늦게 지금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예. 여론이라는 걸 힘입어서. 근데 그 여론의 내용은 뭐냐? 자세히 보니까 직접 수사를 4개월 후부터는 못하도록 하는데 예. 거기에 선거 사범과 공직자 대목이 예. 쏙 빠져 있더라. 거기에 있는 공직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국회의원 니네들이 니네한테 올 칼날을 아. 뺀 거 아니냐?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 뺀 거 아니냐? 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예.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우선 전제고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아까 김호수 총장의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의 검찰은 자 어떤 사안이든 선거 사범이든 또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필요하면 수사를 했고 아니면 안 했습니다. 그 말을 그러면 뒤집어서 아주 우회적으로 한 얘기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검찰 출신 또는 검찰의 입장에서 예. 수사권이 박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수사권이 우리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제대로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느냐.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정말 이것 애매하고 모호한 거지만 예. 국민 입장에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예. 그러니까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검찰에게 조금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느냐. 아. 아니면 여전히 검찰이 권한을 쥐고 예. 정말 나쁜 놈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잘하니까 거기를 계속 밀어줘야 되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논란은 내용과 형식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만 예. 이 형식을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예. 아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상처 내지는 뭔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야 합의를 저렇게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된 거를 이걸 안 된다라고 지금 뒤늦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란 그리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까 기사에 살짝 있었습니다만 예.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최고위원 회의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 열립니다. 8명 중에 제가 알기에는 5명이 원내예요. 그럼 원내가 5명인데 과반을 훨씬 넘기는데 그걸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제가 보기엔 뒤늦은 문제 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최경철 의원이 보안입법을 얘기했어요. 자, 예. 선거 사범에 문제가 된다면 공소시효를 조금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거 사범은 공소시효가 반드시 6개월로 못이 박혀야 됩니까? 아. 그런 거부터 풀면 예. 정말로 선거에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6개월이 넘어서라도 수사를 해서 예.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수사를 해서 잘못된 걸 가려내서 그 사람은 공직에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보안 입법을 지금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여야 합의도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주말을 지나면서 또 예상치 못하게 뭔가 반대 의견이 또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다음은 민주당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기사인데요. 일단 이 전제는 지난 금요일 여야 합의 상황까지를 좀 전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또 뭐 변수가 발생해서 합의가 뭐 결렬되거나 합의가 파기되면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금요일 합의 상황까지가 전제입니다. 탈당 꼼수, 민주당, 민영배, 검수완박 합의되니 꼼수 복당하는 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야 합의대로 이게 쭉 처리가 되면
굳이 이제 탈당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바로 슬그머니 복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당규에는 민주당 당규에는 탈당을 하면 1년이 지나야 가능하는데 당무위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복당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로 복당을 시키면 민주당 스스로 편법임을 자인하는 거다. 모양새가 좀 우스워진다. 이런 겁니다, 지금. 신경미 전 의원님. 진짜 복당을 바로 시킬 것 같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양론이 다 있죠. 바로 해야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고 예.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냐. 보폭과 속도를 조절해서 예. 조금 늦추자. 아니면은 당원 당규대로 1년 뒤에 하자. 뭐 이런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예. 근데 지금 당장 즉각 사안이 소멸됐기 때문에 즉각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도 예. 일단은 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복당시키면은 네. 진짜 이게 꼼수구나 그거를 스스로 그냥 그렇죠. 증명하는 셈이 될 텐데. 법사위에서 의안조정위원회 예.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본인의 결단이라고 지금 설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과연 이게 본인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거냐. 당 지도부 특히 원내 지도부와의 예. 교감하에서 전술 전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즉각적으로 바로 해야 된다. 원인 행위가 소멸됐으니까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오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은 좀 국민의힘 상황이 또 그렇죠. 오늘 변수가 상황이 나와 지금 있어요. 어떻게 될지 물론 지금 대체적인 것은 마주 달려오던 기차를 급제동을 걸었는데 동력을 여나 야나 다 다시 동력을 되살리기에는 예. 좀 여건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상황 지켜보고 조금 더 이 법안과 의안이 어떻게 표류하는가를 보고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나서 민영배 의원 문제는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즉각 바로 가자 하는 안은 좀 모양새는 좀 빠집니다. 자,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상황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거고 어떤 결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